새벽에 파리 경기 시청 이후 아직까지도 이강인 데뷔골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잠시 눈을 돌려 다른 팀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조에 속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은 자기들의 홈에서 독일의 도르트문트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챔스 조별 예선 2차전에서 파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4대1 대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약해 보이는 도르트문트가 역으로 뉴캐슬을 1대0으로 꺾은 겁니다. 시즌 초반 리그 3연패를 당한 이후에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던 뉴캐슬이 제대로 기세가 꺾인 순간이었는데요. 뉴캐슬은 이번 일요일에 울버햄튼 원정인데 맨시티를 무너뜨렸던 황희찬이 힘을 내서 뉴캐슬에게 코리안가의 매운맛을 아주 매콤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뉴캐슬은 언제라도 우승의 위협이 될 팀이라서 여기서 황희찬이 또 한번 기세를 꺾어주면 손흥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잠시 또 다른 경쟁자들의 결과도 살펴보자면, 지난 25일 수요일에 있었던 챔스 경기에서는 맨유가 홈에서 코펜하겐을 1대0으로 이겼고, 아스날은 세비야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뉴캐슬 패배 말고도 맨시티가 스위스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했죠. 지난 조별예선 2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게 충격의 3대2 패배를 당한 맨유가 그 뒤로 3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리그에서도 8위로 한 자릿수 순위에 진입했고,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무실점 승리를 해서 은근히 분위기를 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상대가 공교롭게도 맨시티. 맨유가 맨시티와 어떻게든 무승부를 내주면 토트넘 입장에서 매우 땡큐인 상황인데, 첼시가 아스날을 물고 늘어져 줬던 것처럼 맨유가 의외로 선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9라운드까지도 토트넘이 1위를 유지하자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슬슬 생각이 바뀌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최근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도 진지하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논하면서 현실적인 개선점까지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리그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다음 주가 아니라 내년 5월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익숙해졌다. 토트넘이 우승할까?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현재 스쿼드로 더 좋은 자원을 가진 팀들을 상대로 7개월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여전히 신입에 가까운 토트넘의 새 감독은 품위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처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할지 고민할 것이다. 그는 내년 봄에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과 부딪힐 수 있는 기대치를 높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사의 시작은 최근 엔지 감독을 향한 전 세계 언론사들의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38라운드까지 진행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부터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는 많은 매체들의 질문을 다뤘는데요.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 현재 엔지 감독이 섣불리 우승을 언급하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올려놓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토트넘은 엔지 감독을 선임하면서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고, 엔지 감독 역시 지금 당장 성과를 거두기보다 팀의 문화부터 바꾸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토트넘의 변화는 급격했고,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첫 9경기 최다 승점으로 상상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BBC 분석처럼 엔지 감독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한편 난감할 듯도 한데요.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감독이 먼저 우승할 수 없다고 길을 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승할 수 있다고 했다간 올 시즌에 당장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서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이어서 보시죠. 엔지 감독과 토트넘의 고위 관계자들이 답해야 하는 진짜 질문은 내년 5월까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엔지 감독이 레비 회장에게 찾아가 우리 성적 보이시죠?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앞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때마다 1월 이적 시장을 놓고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엔지 감독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BBC는 일단 현 시점에서 집중해야 하는 건 올 겨울까지의 성적이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엔지 감독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의 순위가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레비 회장은 매우 짠돌이라서 웬만해서는 돈을 팍팍 쓰지 않는 인물인데, 만약 정말 12월까지도 토트넘이 1위거나 혹은 선두와 승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1월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케인을 팔면서 받은 돈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매체도 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케인의 이적료는 토트넘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다른 공격수든 추가 센터백이든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가 얇은 것은 분명하다. 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를 마쳤을 때 필드 위에서 4순위와 5순위 미드필더가 있었다. 1월에 적절한 선수들을 영입한다면 토트넘은 진정한 우승 후보로 거듭날 수 있다. 내년 5월과 우승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두고 지금은 최근 활약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네. 토트넘의 약점이 얇은 선수층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분명 올 시즌 토트넘이 진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얘기인데 그래도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벤탄쿠르의 복귀가 가까워졌다는 건데요. 토트넘이 최근 공개한 훈련 영상 속에서 벤탄쿠르의 원더골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벤탄쿠르는 야외 훈련을 하긴 했지만 1군 선수들과는 따로 다른 공간에서 훈련하면서 아무래도 재활에 더 힘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1군 선수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합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실내 훈련 장면부터였는데 캡틴 손흥민과 동료들이 나란히 사이클을 타면서 훈훈하게 몸을 푸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매우 끈끈해 보였고 선수들의 사이도 무척 좋아 보였죠. 이어서 스트레칭을 할 때부터 벤탄쿠르가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다리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행된 야외 훈련에서도 벤탄쿠르는 다른 1군 선수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필드에서 뛰는 걸 보니까 정말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라인 밖에서 차주는 공을 받아서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훈련인 듯 했는데 의외로 브리안 힐이 엄청 잘했습니다. 왼쪽 팝포스트에 2번 연속 슛을 성공시키고 오른쪽 니어포스트로도 골을 넣어버리니까 지켜보던 빗수마가 나와서 말릴 정도였죠. 마치 너무 잘하니까 골키퍼를 걱정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메르송이었는데 에메르송도 기대 이상으로 슈팅이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을 때는 다들 이 정도 하는 게 프리미어리거의 실력인가 봅니다. 다음 순서로 나온 다이어는 스킵. 이어서 드디어 벤탄쿠르가 나왔는데 첫 터치는 살짝 길었지만 정확한 슈팅으로 왼쪽 구석에 잘 꽂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완전 초대박 장면인데 오른발로 완벽하게 공을 트래핑한 뒤에 골대 오른쪽으로 미친 슈팅을 해버린 겁니다. 지켜보던 동료들도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이 엄청난 원더골에 경악할 정도였는데요. 사르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벤탄쿠르, 빗수마, 메디슨이 출격하는 그날이 정말 기대될 수밖에 없는 슛이었습니다. 벤탄쿠르가 11월 복귀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빨리 돌아와서 손흥민에게 멋진 어시스트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흥민 경기도 이틀도 남지 않았어요. 왜 나 설레?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